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큰일 났으며 미 의회 하원 사법위원회 공개 소환, 한국의 이재명 정권은 중국 공산당과 손잡아 충격 내용 터졌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 의회 하원 법사위원회 공개 소환, 한국의 이재명 정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 미국 의회 하원 법사위원회는 외국의 법률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비미국 기업 경쟁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앞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 해당법은 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부 비유럽 기업들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 기업에 과도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이재명 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델로 한 유사한 입법을 제안했으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연구 개발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며 중국 공산당 같은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미 의회 하원 사법위원회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해당 입법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각한 의견을 표하고자 이 공개 소환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을 채택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특정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 경쟁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의 과도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집행위원회가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게이트키퍼 기업들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막대한 벌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 기업들의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 기술 기업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 집행위원회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7개 기업 중 6개는 미국 기업이거나 미국 기업이 100% 소유한 자회사들입니다. 유럽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무기 삼아 유럽 경쟁사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과 같은 외국의 규제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하며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해당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출시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비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외국 규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고도의 가치가 있는 방대한 독점적 데이터를 외국 소유 경쟁사나 중국 공산당 같은 적대국에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유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집적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과 매우 유사하며 과도하고 억제적인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플랫폼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플랫폼이 특정 남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지정 플랫폼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기타 제재와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미국 기술 기업이 가진 것으로 주장되는 시장 지배력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적 기업과 플랫폼, 이른바 게이트 키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립아시아연구국은 최근 한국이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 기업들 이미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업과 사실상 중국 경쟁사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제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분명한 혜택을 주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근간이 되는 우수한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자위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정부가 스스로 통상 약속을 위반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발 이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부분 개정안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하거나 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묶고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관행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이재명 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완화된 규제 접근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추종과 확장된 피해 이론 등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식 조항을 전통적인 반독점법에 그대로 이식한 것으로 명확한 정당성 없이 규제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여러 인사들 역시 이재명 정권의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 제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자 현 트럼프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인 로버트 C. 오브라이언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식 규제가 한국을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대한민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국가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정저준한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은 중국 공산당 CCP에 선물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규제가 소수의 기술 기업에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을 부과해 투자 위축, 혁신 저해, 소비자 선택 감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이미슨 그리오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규제를 외국에 아웃소싱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과도한 플랫폼 규제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향한 경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식 규제 제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과 그것이 미국 기업들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을 설명하고자 이 공개 소환을 드립니다. 미국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반경제적 흐름에 대한 감독을 계속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경쟁법 집행 방식, 제안된 개혁 내용, 그리고 그 개혁이 미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합니다. 해당 브리핑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기위원회의 빠른 결과에 대해 기위원회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미국 하원 규칙에 따라 사법위원회는 불법적인 경쟁 제한과 독점으로부터 무역과 상거래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감시, 감독할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입법 개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한국 이재명 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른 답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한 귀위원회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짐 조던 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 위원장, 행정국가 규제개혁 반독점소위원회, 제이미 라스킨 하원위원 간사, 제럴드 네들로 하원위원 간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